계절이 흐르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 시간이 우리 앞에 당면 과제로 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들을 정리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채널 이스타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에 관한 얘기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선거를 하면 그 선거는 당연히 시장 선거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와 같아도 안 되고 대통령 선거와 같아도 안 되죠. 시장 선거가 시장 선거다우려면 시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정당과 후보 시민의 인식이 먼저 성립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시장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선거 이후에 그 시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선 이 진행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게 시장을 뽑는 건지 정당 간에 무슨 한번 결판하는 힘겨루기를 하는 건지 글쎄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그냥 그 이전에 펼쳐지는 뭡니까? 그 프리스파링인가요? 그 정도로 흘러가는 거 아닌지. 도대체 시장 선거 1년짜리 남아있는 임기를 채우는 시장 선거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고 있네요. 어째서 수십조 원씩 들어가는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 일본하고 지하 터널을 뚫느니 마느니 이게 도대체 이 단기간에 시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 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입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 보겠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검토조차도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려니와 이걸 놓고 무슨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싸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서울에다가 어떻게 주택 공급을 하고 주택 문제 해결하는 게 그 똑똑하신 정당들 여태까지 한 일도 별로 한 것이 없는 실패만을 거듭했던 정당들이 하루아침에 정답을 내놓겠다. 그 문제 다룬 지 며칠이나 됐는지 알 수도 없는 후보들이 그 정답 나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유권자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 허풍, 그런 뻥, 보나마나 선거 끝나면 그거 다 잊혀질 얘기들인데 왜 그 얘기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정치 수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가 그래도 망하지 않고 바로 서려면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보선은 전직 시장들이 성추문 때문에 그 자리를 조기에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낙마해서 벌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덕성에 있어서 금결이 없는 그런 시장이 다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 조건이 돼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시장 선거는 임기가 1년짜리를 뽑는 시장 선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해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한 번 임기를 더 할 수도 있고 그 밖에 또 다른 정치인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겠죠. 아무리 그렇게 연속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의 임기는 1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이 그 이전에 했던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못했던 시정의 기초를 검토하고 기초를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하겠지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말이 지방자치지 사실상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 논리에 따라서 중앙의 정당들에 의해서 중앙정당의 논리와 싸움의 논리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후보들의 모습은 그러한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방자치의 원론에 충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발전시키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들려주는 후보들을 만나고 싶은 것. 그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참신성을 가지고 국민들, 시민들을 자극하고 그러한 참신성에 목마른 시민들을 참여하도록 끌어내는 열정, 그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선거에 참 가치를 회복시키겠다. 그런 자세를 가진 후보들, 우리는 지금 그런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도시 행정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나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내게 사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의 기능, 세 개의 목표를 저는 늘 얘기합니다. 풍요, 안정과 쾌적, 그리고 재미, 사는 재미.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 게 도시의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를 더 보탠다면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지속 가능할 것. 이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공약, 그러한 행정계획, 그러한 방향의 기초를 놓는 행정의 틀의 구축, 이런 공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지, 1년 동안이면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 유권자들을 흥분시키고 끌어들이고 만족시킬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목표가 명백하게 효율성을 갖고 사실성을 가지게 하려면 썩어빠진 이념과 패거리 논리에 지배되는 중앙정치의 통제로부터 과감히 벗어나는,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방자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보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발 참신해 주십시오. 행정을 지배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지방자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썩어빠진 모습 때문에 질식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여기에 주목하신다면 당신들이 외쳐야 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구호가 무엇인지 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각자가 이러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최대한으로 목청껏 뛰고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참여를 끌어들여서 선거 직전까지 가보도록 정당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비슷한 지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테니 반드시 그 최후의 경우에 제비뽑기 하십시오.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아서 출마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나머지가 그를 응원하고 기꺼이 승복하는 그러한 연출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감동을 끌어내 보십시오. 제비뽑기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척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